네, 유기견에 대한, 함께하는 부분들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건강관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제가 너무도 감사한 게, 입양이나 아니면은 이런 임보나 유기견을 입양했습니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엄청 고민하다가 입양한 지 벌써 1년 됐어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앉아있어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도인데, 도희도 됐다가 득이도 됐어요. 아, 저는 도희인 줄 알았어. 아니, 아까 득이가 나왔어요. 영상에. 아, 맞다. 득이는 네. 네, 영상에서 나왔었죠. 네. 제가 득이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전에 저희가 임시보호 같은 경우에도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가능할지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보호센터랑 얘기를 하면서 임시보호를 하게 되는 거라서 그 전에도 저는 득이도 사진으로나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봤더니 반갑네요. 네. 자, 계속해서 겨울철 건강관리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질문! 하고 올려주셨어요. 네. 애템 신이나. 애템 신이나. 아, 우리 펭수. 네. 강아지도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면 심장이나 건강에 무리가 가나요? 이게 뭐, 이제 지병이 있거나. 네. 네, 그런 경우. 사람이랑 이것도 똑같죠. 무리가 갈 수는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지금까지 건강했고 한다면, 그리고 네. 뭐, 어느 정도 옷을 좀 입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무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추워지면은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자, 이현수님은 어떤 질문을 하셨지? 네. 이 위에 저희가 보는 데가 지금 좀 가려 있는 것 같아요. 창이 그래서. 좀 짧아가지고요. 네. 네,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문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경민님 질문인가요? 그래도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네. 이사랑사랑해님. 네. 2.1kg 9살 말티즈. 네. 그게 뭐예요? 2000판 폐쇄 부전증은 네. 심장병이에요. 이 심장에 판막이 있는데 그 판막이 잘 닫히지 못해서 피가 역류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심장병. 영어로는 MVI라고 하는데 지금 살을 좀 찌우는 편이 좋다고 하시고 그리고 원래 밥을 잘 안 먹는 아이고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지죠. 왜냐면 심장병이 걸리면 살이 빠져요. 점점 심해질수록 살이 빠지는 경향이 보일 거라서 이게 좀 증상이 좀 심할수록 살이 좀 안 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심장에 좋은 음식들이라고 하면은 뭐 오메가3나 이런 뭐 영양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심장 처방식 같은 거 주는 게 사실 가장 좋죠. 네. 심장에 맞는 처방식을 주는 게 많이 먹어야지 찌죠. 이거는 뭐 특히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북어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심장에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좀 고품질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 원들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들어서 한번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심장에 좋으면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심장병은 혈압이에요. 혈압.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짜면 안 됩니다. 음식이요? 네. 그래서 나트륨을 좀 제한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선생님이 그 단계에 따라서 다르니까 선생님이랑 한번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료 이외에 그러면 좀 이제 북어나 아니면 저는 얘기 들었을 때 고구마가 살이 많이 찐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그쵸. 고구마도 살 많이 찌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병이 있기 때문에 처방식을 먹으면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건 저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은데 심장병에 걸리면 뭐 심부전이 올 수 있고 이런 되게 복잡한 곳에서 이런 뭐 나트륨이나 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또 음식마다 다 그게 다른데 이걸 맞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런 친구들은 처방식을 먹는 게 좋아서 네. 처방식을 좀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네.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처방식도 이렇게 병원에서 주시는 걸 맞춰가지고 좀 요리 같이 해가지고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례대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최인주님. 네, 네. 보호소에서 처음 데려올 때는 괜찮은데 요즘은 차로 이동할 때 너무 흥분해서 힘들어요.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차로 이동할 때 이거 되게 어려워요. 요즘 이제 점점 다 어려운 질문만 하시는 거.
저도 힘들었어요. 네. 네. 차로 이동할 때 흥분하는 이유가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 공간인데 누가 뭐 다가온다라고 흥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멀미 때문에 흥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차 타기 전에 저희 집 아이처럼 되게 안전하고 많이 졸리지도 않고 불안을 낮춰주는 약이 있어요. 저는 아. 그거를 좀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먹이고 태워요. 네. 그게 가장 편하고 좋기는 하고요. 강아지도 편하고 보호자도 편하고. 네. 그런데 그래도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교육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저는 캔넬 교육 많이 해요. 캔넬 교육을 우선 집에서 열심히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캔넬을 정말 사랑하게 만든 다음에 이 캔넬 채로 차에 타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흥분한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담요 같은 걸로 시야를 좀 가려줘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차에 대한 교육의 원래 프로토콜 자체는 우선은 시동 걸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차에서 밥 먹고 사료 먹고 한 5분 정도 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한 일주일 해요. 그리고 멈춰져 있는 차에서 시동만 걸어놓고 차에서 또 간식 먹고 밥 먹고 놀다가 또 이제 이것도 일주일을 해요. 네. 그 다음에는 시동 걸고 동네만 돌면서 안에서 또 놀아주면서 또 일주일을 하고 한 달이 걸리겠네요. 한 달 훨씬 더 걸리죠. 음. 한 달 훨씬 더 걸립니다. 저는 그래서 포기했거든요. 아. 네, 저희 집 가가지고 포기하고 아이고 너는 그래 너무 불안하구나. 내가 덜 불안하게 해줄게.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올 때 캔넬에 넣어서 왔는데 얌전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캔넬에 들어갔을 때 되게 마음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아서요. 네. 또 안전을 위해서도 캔넬 안에 들어가서 차에 타는 게 가장 저는 추천드려요. 네, 저도 그렇게 와서 그나마 딱 도착하고 나서는 약간 칭찬해줘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칭찬하면서 사려줬어요. 네. 네. 잘한 거 맞나요? 네. 자, 우지윤님, 심장 사상충 약을 먹이는 것과 주사 놓는 것, 바르는 것, 어떤 게 좋은지, 네, 알려주세요. 저는 이게 네. 다 장단점이 있어요. 먹이는 게 제일 역사가 오래됐고, 먹이는 것도 요즘은 이제 찐득이랑 같이 되는 먹이는 게 있고, 심장 사상충만 되는 게 있고요. 이거는 근데 한 달마다 해야 되는 네. 단점이 있어요. 근데 주사는 한 번 놓으면 1년 동안 가죠. 그런데 저는 뭐 이게 특정 회사를 그렇게 하는 건 그렇지만 주사는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예전에 사고가 좀 있었어요. 지금 버전은 이제 좀 많이 보완돼서 나온 건데 네. 1차적으로 나왔을 때 1년 가는 심장사상충 주사가 조금 요즘 이제 독감 주사 먹고 돌아가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몇몇 강아지들이 그 주사를 맞고 좀 안 좋게 된 경우가 있어서 왠지 모르게 수의사로서 조금 꺼려지게 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르는 것과 먹이는 것에 저는 그래서 바르는 것과 먹이는 걸 하는데 이거는 심장사상충의 문제보다 찐득이의 범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심장사상충을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똑같은데 네. 여기에 포함해서 진드기 예방이 어느 정도 넓게 되느냐의 차이예요. 제품들마다. 그래서 저는 진드기 제일 넓게 되는 걸 써요. 네.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어떤 네. 그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넥스가드 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회사랑. 네. 네, 그냥 상관없습니다. 넥스가드 회사 넥스가드 거를 먹이고 있습니다. 네. 아쿠탱구님, 예전에 패쇼에서 설쌤 세미나를 본 아유, 네, 적이 있대요. 반갑습니다. 네. 분리브란도 약을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강아지 분리브란은 집 근처 동물 처방이 가능한가요? 아마 집 근처 병원에서는 힘들 거예요. 이게 행동학을 좀 관심 있게 하시거나 그리고 이게 약 먹는다고 뚝딱 이게 아니라 상담하면서 교육도 하고 차근차근히 가야 되는 면이라서 아마 집 근처 병원에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데 네. 요즘 행동학 관심 가지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서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김경민님께서 최인주님께 답변을 해주세요. 네, 저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서 네. 강아지가 쓰는 방석이나 보호자님 옷을 차에서 써보세요. 네,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좀 약한 경우에 효과가 있는데, 네. 이거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지금 이거랑 합쳐서, 김경민님의 답이랑 합쳐서, 네. 캔넬 교육하고, 캔넬 안에다가 그런 방석 같이 넣어주고, 네. 여기
수준이 높아요, 저희. 네.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네. 이제 질문도 점점 어려워지고요. 수준이 높습니다. 네. 서로 간에 이런 소통도 하고 계세요. 네. 네, 아, 아주 우리 이렇게 좋습니다. 가족처럼 네. 계속 오시던 분들 오시고 네. 더 많이 끌고 들어오시고 끌고 와주세요. 네. 네. 자, 이다연님, 강아지만 보면 달려가는데 달려가서 강아지가 다가오면 겁을 먹어요. 많이 봤어요, 이런 네, 아이들. 이런 친구들 많죠. 네. 네. 뭘 어쩌겠어요. 사실 저는 근데, 안 만나게 하는 걸 더 추천하죠. 산책할 때는 줄에 달려있고, 줄에 묶여있고, 그리고 모르는 강아지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저런 경우가 놀자고 하는 경우보다 대부분 보면 서로 견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강아지들끼리 딱 만났을 때, 아, 너네 놀아봐 라고 하는데 제 눈에 보기엔, 아, 쟤네 되게 견제하네. 그러니까 즐거운 상황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산책할 때 강아지들끼리 만날 때. 네. 근데 오히려 뭐 오늘 이렇게 한번 견제하면서 만났는데 이 친구를 꾸준히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친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산책하다 처음 본 아이들은 지금 당장은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저는 그냥 안 만나게 하는 경우가 더 좋아요. 이러다가 겁을 먹고 진짜 너무 겁을 먹었는데 줄이 묶여 있어서 도망을 못 가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집 강아지는 괜찮은데 상대방 강아지가 좀 불안한데 우리 집 강아지는 놀자고 해서 갔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모든 강아지들은 다 자기네들끼리 친구가 아니다. 네. 그리고 만나게 해주더라도 우선은 1차적으로 보호자분들끼리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아이 성격 어때요? 우리 아이는 지금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도 괜찮을까요? 근데 상대방이, 얘 좀 소심해서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야죠. 네. 계속 애타게 제 질문도 대답 좀 해주세요. 김경민님. 네. 네. 한 살 된 유기견 강아지를 입양한 지 4년 차래요. 네. 세상 조용하고 얌전하고 젠틀한 성격인데, 친구랑 뛰어놀 때만 짖습니다. 귀여워. 공격성은 네. 아니고 노는 방법을 잘못 배웠다고 들었는데 고쳐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고쳐야 이게 할까요? 뭐 잘못 배운 걸까요? 놀 때 좀 소리 지르면 안 되나? 잘 놀지 않나요? 네, 그러면? 뭐 공격성 없고 네. 친구들끼리 좀 소리도 지를 수 있죠. 저는 뭐 그거는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의 제 첫 번째 원인, 걔들에겐 정상 행동인데 사람들이 문제 행동으로 생각한다. 네, 잘못 배운 게 아니에요. 뭐 이거 꼭 배워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선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즐거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공격성이 보이지 않고 행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는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그냥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게 재밌어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막 봤을 때 상대방은 싫어하는데 이 친구가 막 짖으면서 몬다거나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친구가 될 수 없는 성격인 거죠. 그렇죠. 근데 같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걸 그 보호자분이 잘 봐주셔야 돼요. 네. 최은주님, 저희 강아지는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겨울철이 가까워질수록 전기 매트 위에 오래 누워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 매트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네. 강하게 해놨을 때 강아지들이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누워있고 이렇게 저온 화상을 입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여름에도 좀 추워하는지.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계속 나오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추위를 되게 많이 타고 계속 이불 속을 찼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살이 쪄 있다, 그리고 잠이 많다, 이러면 한번 검사를 받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자, 저는 밑에 있던 질문 중에 성이름님, 네. 겨울엔 강아지 목욕의 빈도를 낮추면서 목욕을 자주 안 해줘도 괜찮다던데, 네. 목욕에 관해서도 굉장히 좀 목욕은 자주 안 하는 게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해도 피부병에 걸릴 수 있어요. 왜 목욕을 너무 겨울에 자주 하지 말라고 하냐면 목욕을 자주 하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네. 가뜩이나 건조한 날씨에 너무 자주 하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뭐 겨울에 저는 그냥 보통 솔직히 한 달에 한 번 해요. 제일 좋다고 듣기는 한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아니 뭐 제가 귀찮기도 하고요. 네. 애도 깨끗하고요. 뭐 가끔 이제 산책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장화가 점점 까매지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써주시려면 건조한 날씨에는 이 보습이 있는 샴푸를 써주시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래서 보습 전용 샴푸도 있고요. 아니면 오트밀이 들어가 있는 샴푸들이 보습에 좀 좋습니다. 네. 느라님, 환절기에 가습기 틀어줄 때 아이 자는 곳에서 얼마나 이 디테일합니다. 질문이. 네, 저도 이거는 이거는 얼마나는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집안의 전체적인 좀 습기, 그리고 만약에 자고 있으면 바로 옆에다 좀 틀어놔줘도 괜찮아요.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도 잘 때 바로 옆에다 틀어놓거든요. 네. 이게 나쁜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너무 습기가 내 얼굴에 떨어지지는 않게 그 정도로만 네. 하고 자거든요. 네. 아, 자, 유현수님. 푸드라입니다. 산책할까? 말만 하면 엄청 좋아하고 흥분합니다. 나갔다 오면 콧물 같은 게 약간 흐르는 것 같아요. 며칠 나갔다가 안 나왔다가 약간 산책을 나가면 콧물이 난다? 근데 콧물이 이게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진짜 추우면 네. 이렇게 맑은 콧물 같은 거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감기가 아닌데도. 네.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기침이 있는지 열이 나는지 노란 콧물이 나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기 걸린 것 같네? 그러면 이제 병원을 가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콧물 좀 난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강하게 키우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김지은님 질문 처음 본 것 같아요. 설쌤 반갑습니다. 해주셨고, 5년차 된 아이가 있는데, 약 1년 전 동네 분이 버리신 강아지를, 아이고, 네, 키우게 되었는데, 둘 다 남자예요. 끊임없이 마운팅을 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중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네요. 네. 네. 중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중성화를 하면 네. 이 마운팅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음, 그리고 지금 둘째 아이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 마운팅을 우리가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특히 사람한테 할 때는 우리가 막 성적 행동이냐 뭐 서열을 위한 행동이냐고 하는데 마운팅의 원인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 두 개가 확률이 제일 적어요. 성적 행동이거나 사람한테 할 때는 네. 서열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되게 낮고, 강아지한테 할 때는 약간의 자기네들끼리 그런 위치 확인하는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행동 그냥 저 같으면 너무 심하지 않고 당하는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우선 좀 놔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게 자기가 깨우치면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 둘 다 남자아이니까. 네, 네. 최근에 해줬으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김지은님, 최근에 중성화 하셨으면요, 남성 호르몬이 혈중에서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지금 중성화 딱 했다고 이제 난 남성 호르몬 없어 이게 아니라 벌써 혈중에서 돌아다니던 게 줄어드는데 1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네. 밤새. 네. 아유. 그러면은 밤새 그러면 분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겁니다. 관절염 물어보신 분, 박유한님? 네. 관절염? 위에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닌가? 네네네. 관절염 이다연님, 관절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을 먹이고 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선은 약 먹여서, 이게 관절염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관절염의 원인, 그냥 퇴행성 관절염이냐,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이 슬개골 탈구로 인해서 나타났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관절염이 나타났으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생기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우선 관절염이 있으면 약을 먹고요. 오메가3 같은 거 네.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냥 늙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퇴행성 관절염인지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슬개골 탈구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뭐 1기, 2기, 3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네. 병원을 가보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 슬개골 탈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수술을? 추석 이후에 이제 날짜 잡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중에 아마 시간이 좀 나야 되잖아요. 네. 저희도 보호자로서 조금 아이들을 케어해줘야 수 있는 되니까. 시간이 그쵸? 나야 수술하고 돼서 나서 케어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11월 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쿠탱구님, 청각장애견인데 고막이 없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특정 소리에 반응할 때가 있는데 정확한 진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저도 이제 청각에 관련된 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해보죠. 강아지들 뒤에서 네.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면 돌아보죠.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돌아보고. 네. 이렇게 하는데 고막이 없어도 어느 정도 들릴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고막이 없어도 어느 정도 들릴 수는 있을 거라서 우선 집에서 다른 가족분이 이렇게 좀 앉아 같은 거 시켜놓고 기다려 시켜놓고 등 뒤에서 다가가서 한 번씩 이렇게 해보세요. 네. 네, 소리 내서. 네.
이게 그러면은- 그래서 아주 정확한 방법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병원에서 보통 소리 잘 들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네. 네. 이뭉이님, 옷 입는 걸 싫어하면 옷 안 입고 겨울에 산책해도 괜찮나요? 뭐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털의 음.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옷 입는 거 제 팁 하나 드리자면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옷 입을 때 왜 싫어할까요? 어디 할 때 싫어할까요? 발. 맞아요. 네. 발낄 때 싫어해요. 네. 그래서 막 이래요. 얼굴 넣는 거는 되게 교육하기가 쉬워요. 간식 좋아하는 아이들은 간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요즘 옷들이 발을 안 껴도 되는 옷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머리만 끼고 배 스트랩 한 번만 살짝 붙여주면 되는 옷들이 있거든요. 네. 발을 안 껴도 되는 그런 옷으로 바꿔줘 보세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면을 자, 전염에 대한 했었고요. 네. 와, 질문이 되게 다양하고, 네,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들어오시던 분들이 계속 들어와서 좀 네. 디테일이 점점 심해지고 어려워, 저는 좀 어려워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저는, 네, 정말 저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인보하고 있고, 집에서 키우고 있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한 명의 팬이자 시청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보면은 정말 저도 모르는 아이들의 질병도 있고요. 네, 상황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데,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의 수준이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정희님 질문 하나만 더 볼게요. 비숑 2살 반인데 몸을 긁어달라고 자주 그러는데 피부가 건조해서 그러는 걸까요? 이거는 봐야 알죠. 근데 이건 보호자분들이 봐도 알아요. 피부가 건조한지, 뭐 각질이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냥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긁으면 좋아서 네. 저희 집 강아지는 사타구니 긁어주면 자기가 못 긁으니까 되게 좋아요. 막 이렇게 다리 들고 네, 긁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피부가 건조하거나 막 너무 가려워서가 아니라 병적으로 가려워서가 아니라 네. 그냥 이게 좋아서 계속 해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자, 저희 강아지도 이뭉이님 털 말리는 거 싫어해서 이불에 비비고 한대요. 장갑, 수건 같은 걸로 쓰다듬듯이 닦아주니까 오라고 하면 와요. 그런 저 얘기들. 한번 딱 이 화면에 있는 거 빠르게 다 알려드리고 네. 자, 죄송합니다. 빠르게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누리님 질문부터. 우선은 뭐 이현수님 진드기 같은 경우는 이게 먹는 네. 약 이렇게 바르는 약에 따라서 진드기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원래 보통 조금 범위가 넓은 걸 하면 어떤 진드기가 붙어도 24시간 안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억지로 떼다가 이빨만 붙어 있으면 그게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약을 먹어서 떨어지게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조금 문제 없이 염증 반응 없이 하기 때문에 좀 커지는 것 같다, 안 죽는 것 같다, 그럼 떼는 게 낫습니다. 네, 병원 가서 떼시는 게 좋아요. 다음 이누리님. 슬개골 탈구 수술하고 나면 재발 가능성은 우리가 봤을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건 5에서 10%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한 3기 정도, 3기 초기 정도에 하면 재발 안 할 수 있고요. 4기 때 하면 수술을 해도 재발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나중에 재발을 하더라도 관절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슬개골 탈구 2.5기라는데 움직이면 딱딱 소리가 무릎에서 난다는데 수술하자고 병원에서 그러는데 해도 되나요? 해야죠. 수술 지금 딱딱 소리가 날 정도면 뼈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털 말리는 거 싫어하는데 감기 걸려서 건강 안 좋아질까? 털 말리시는 꿀팁, 훈련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이게 상황별로 조금 다른데요. 식욕이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 같은 데다가 스미어라고 하죠. 묻힐 수 있는 간식들을 넣고 그거 먹을 때 말려요. 네. 그거 먹일 때 말리고요. 아니면 이제 드라이기를, 이제 탈감작, 드라이기를 차근차근히 익숙해지는 교육도 있고요. 만약에 좀 여유가 되신다면 펫드라이기 쓰시는 것도 전 추천드립니다. 네. 자, 심주희님, 푸들인데 아직도 공복토를 해요. 더 크면 없어질까요? 공복토는 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식습관이 아마 자율배식일 텐데, 네, 식습관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식습관 개선을 해야지 공복토는 없어집니다. 네. 자,
엘리베이터 타고 1층만 내려가면 엄청 찢어요. 지하로 내려가면 괜찮은데. 이게 1층 내려가서 이게 오픈된 공간에 음. 간다라는 걸 알아서 그래요. 아. 무서워서. 네. 저 같은 경우, 이것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정말 심하면 이런 거 한번 해보셔도 돼요. 너무 높지 않으면 계단으로 내려가 보시는 방법을 한번 써보셔도 되고요. 이상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짖는데 계단으로 내려가면 안 짖는 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너무 높지 않으면 계단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담요로 싸고 내려갑니다. 담요로 시야를 안 가리고 보이게. 내려가서 바깥에 아예 나갔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교육적으로만 가면 우리가 이제 결국 또 탈감작 방법인데 네. 정말 좋아하는 간식이 있으면 처음에는 계속 간식을 주면서 내려오고 나중에는 좀 그 텀을 늘리면서 나중에는 성공은 조용히 딱 내려왔을 때 밖에서 하나만 딱 주는 거죠. 네. 네, 자, 질문 이야기 많이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우리 오늘 주제와 맞는 질문이 있을까요? 조금 주제와 비슷한 질문이 있다면 그걸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네. 털 관리, 아까 말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강아지들도 털갈이 시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겨울철에는 이제 털갈이를 할 때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좀 많이 털을 보호하고 있을 때일까요? 보통은 겨울철에서 봄 갈 때 상당히 많이 털이 빠지죠. 네. 근데 이게 달라요. 요즘은 강아지들이 실내에서 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난방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털이 막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더우면. 네. 강아지도 겨울 추운 데서 키우잖아요. 네. 그럼 털이 이렇게 부해져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요즘은 이제 반려견들의 털갈이 시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딱딱 정해지지 않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겨울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우리 겨울철에 반려견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겨울철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종합해서 한번 겨울철 건강관리 팁을 말씀해 주시자면 어떻겠을까요? 겨울철 건강관리 팁. 우선은 너무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옷을 너무 많이 입히고 있으면 오히려 피부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네.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산책 나갈 때 이제 슬슬 옷을 입혀보자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습도 중요하다. 온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습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습기나 이런 네. 습도 잘 신경 써주세요.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아무래도 열을 많이 내야 되니까 혹시라도 뭔가 이제 좀 마른 아이들이나 비만인 아이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른 아이들은 좀 좋은 단백질을 이용한 그런 간식들을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철 건강관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겨울철 건강관리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 달 21일이죠. 또 저희 11월이죠. 유행과 함께하겠습니다.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11월 21일은 더욱더 유익한 주제로 함께하게 될 건데, 도희는 그때는 저희가 어떤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같이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유, 진짜 한참 같이 인사드릴 왠지 잘 어울릴 것 있을까요? 같은데. 아니, 저희가 이제 입양을 보내야 돼요. 그래요? 네, 저희가 리얼 인보기도 함께 했었는데, 도희야. 토이. 토이가 자고, 제가 이제 제 자다 그것 중에 깼어요. 하나 있거든요. 자는 애들 건드리지 않는 거. 근데 이제 자다 깼어요. 네. 도희, 토이 한 번만 보자. 도희. 좋아. 도희 일어나. 아저씨가 사료 좀 줄까? 사회하지 말래? 도희야. 네. 도희 일로 와. 너무 저희끼리만 지금 네, 안 잠시만요. 보이는 도희를 데리고 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유, 도희야, 일로 와봐. 아이고. 자, 토이 안녕. 데리고 왔습니다. 토이 네. 안녕. 안 무서워? 무서워. 아유, 무서워. 낼름낼름거리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안 만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저는 밥을 주는 게 좋을 것 자, 네. 아이고 착해. 아이, 착해. 아이, 예뻐. 아이, 예뻐. 네.
후에는 저희가 계속 인보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입양처가 나타나면은 또 여러분께 리얼 인보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는 네, 다음 달에 만나 뵙는 걸로 하고 같이 인사드릴게요. 도희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